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 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는 지난해 말까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시효가 만료됐고 2021년 1월인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 없이 사회적 혼란이 쌓이는 지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다른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또 신뢰할 만한 법안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이 시간,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지난해 말까지가 개정 시한이었던 낙태죄 관련법. 12월 국회 공청회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것이다, 대체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등 논란이 많은 가운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 공백 상태이므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난해 말에 발의하셨던 낙태죄 관련 법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0주 이내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나 뭐 또 여성들이 원치 않는 뭐 강간을 당했다 뭐 이런 경우 10주 이내는 3일간의 숙려 기간을 주고 이제 무제한 허용하게 해주고 그것 또한 상담은 또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해주고요. 산부인과 학회나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0주 이후에는 이미 태아가 여성의 몸속에서 뼈가 형성이 돼요. 여러 가지 장기와 뼈까지 형성이 돼서 그걸 적출해내는 과정에 뼈를 잘라서 여성의 산도를 통해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성의 자궁이나 산도에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위험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출산을 하려고 할 때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되고 여성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뭐 자궁 천공이 생겨서 구멍이 생겨서 큰 문제가 되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주 이내에는 무제한 허용을 하고 그 요건이 맞을 때 10주 이상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가 결정적인 질병이 생겨서 그대로 임신을 유지하는 게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때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법안을 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폐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대체 입법을 그냥 제정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여론도 있는데 특별히 입법 공백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셨어요. 네. 그 의미가 혹시 뭐 어떤 법적인 의미나 행정적인 의미가 좀 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낙태 관련법을 현재가 입법 공백 상태다. 이 입법 공법이 오래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연말에 부랴부랴 법안을 내놨는데요. 현재가 결정한 입법 개선 시한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입법 공백 상태인 거지 낙태죄가 전면 폐지됐던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헌재에서도 분명히 그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요지가 임신 22주 무렵 이전까지는 여성 자기 결정권이 우선돼야 되고 그게 타당할 때는 또 관련 조항도 개선하라는 거지만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입법 공백이기 때문에 빨리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명으로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 공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낙태 상담과 수술이 상당히 지금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하고 이런 이제 입법 공백과 입법 혼란 상황을 틈타서 결국은 태아라는 수많은 생명들이 법적 보호 밖으로 이제 유기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부분
낙태죄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태아의 생명 보호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인데 이런 본질은 지금 뒤로 제껴놓고 오히려 그냥 낙태죄 전면 허용이라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바겠죠.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이 방기되고 있고 또 우리 입법부는 고유 책무를 저버리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빨리 이 법을 공론화해서 또 동료 여야 의원, 이건 여야를 망라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생명 존중이란 것은 이 낙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치고 의식이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 주장해오신 게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이것이 모두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지나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건수도 1년에 한 43명의 아동이 그런 일로 사망을 당하고 한 달에 거의 뭐 한 4명, 3.6명이니까 거의 4명 정도가 사망을 당하는 그 어리고 고통을 표현할 수 없는 애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범람하는 낙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좀 존중되고 그 생명 경시 풍조를 최소화하는 법안과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범죄도 최소화하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겪은 정인이 사건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죠? 그거는 이제 이런 우리가 낙태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들, 낙태를 너무 또 무분별하게 허용한 데서도 오고 그런 또 이런 사회 문화, 오락 문화, 또 감수성이 어릴 때 또 도화지 같은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 게임의 내용이 너무 경쟁적이고 상대를 죽이고 이러는 걸 예사로 보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런 결과가 됐지 싶어요. 좀 더 이제 공동체에서 기능 작동이 되는 책임 있는 사회로 또 가야 되겠고 또 행복한 임신과 또 축복받는 출산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편화돼서 OECD에 우리가 최하위 출산율이잖아요. 이 오명도 좀 벗어내고 또 우리 국가 번영의 길로 나가는 그런 이것도 하나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명 존중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생명을 다루는 낙태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사무총장이신 연취연 변호사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시자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재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1월 1일서부터 이 낙태죄가 폐지됐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 보도, 언론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말씀 정확하게 드리면 낙태죄가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네. 일부 효력 상실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낙태죄가 완전히 헌법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요. 보시면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형법 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형법 낙태죄 부분 전체가 아닙니다. 형법을 보시면요. 네. 낙태죄가 이렇게 두 개의 조항으로 되어 써 있네요. 있습니다. 네, 예, 네. 낙태죄가 269조 세 조항, 270조 세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에 있는 269조 1항 이 작년 말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네. 270조 중에서도 의사 부분만 효력이 상실된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각조 밑에 헌법 불합치로 여기까지만 의사의 부분까지 269조 1항 의사 부분까지만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 이후로는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에 아직 낙태죄 부분이 엄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태아와 여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급해 보이는데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제 작년 8월에 법무부 장관이 낙태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입법 의지를 밝힌 다음에 각각 흩어져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여서 낙태 전면 허용은 막아야 된다 이런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처음에 40개 단체가 연대해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6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태죄와 관련해서 공론화 부족이라든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어떻게 좀 움직이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가 낙태를 이제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시민들의 반응이 종종 이제 너무 징그럽다, 네. 너무 무섭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혐오스럽다 이런 반응까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낙태아의 사진이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낙태라는 행위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낙태를 혐오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낙태 행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낙태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혐오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에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무가치하고 함부로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흔히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지운다. 네, 네. 이게 아이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글씨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엄연한 생명이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개체인데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생명 경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태아가 징그럽다기보다는 저도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14주 되는 아이가 조산아로 400g으로 나왔는데 외국이에요. 부모의 관심과 의사들의 관심과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너무 예쁘게 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정말 위대한 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사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된다는 그게 좀 더 슬픈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인데 병원마다 그 낙태를 할 수 있는 시한 혹은 비용 이런 기준들이 제각각이고 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이제 낙태죄가 없어졌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론을 보고 많은 여성들이 이제 새해가 들어서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가이드가 없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과 이제 실갱이가 있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법에는 사실 진료 거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심의 자유나 또 종교의 자유 등등으로 인하여 생명을 더 중시하는 의료 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도 없고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법인 의료법을 넘어서는 권리거든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걸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낙태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은 내 권리다 주장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사실 국회에서 법을 논의하지 않고 시한을 넘겨버림으로써 현장의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제를 삼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너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뤄야 될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입장으로서 CGN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래 이제 개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사회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이 핏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핏소리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고한 피들이 맺혀져 있는 생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것에 침묵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외면하시든지 아니면 모르시든지 그래서 입법 시한이 지나고 드는 마음이 하나님 지금 이 시한이 지나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생명의 법,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낙태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이 주제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편했던 이유는 너무나 주변에 낙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가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에 관한 것이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창세기 1장에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 명령을 저한테 떠올려 주셨어요. 축복으로 준 수많은 태아들, 그 수많은 태아들을 너희들은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이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낙태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다음 세대예요. 정말 다음 세대가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정말 멋지게 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번성하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쟁점이 가장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 보호이냐인데요. 사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때는 여러 가지 자기 결정의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 아이가 내가 지금 낳기 불편한 어떤 걸림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자기 결정권을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법으로 정하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서로 계속 의사를 조율하면서 서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